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찌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네. 그 의상이 조금 다르신데요? 화사하고 오늘- 정장이 아니네요. 응, 그러니까 생방송이 없었어요. 오늘.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이렇게 화사해진 의상과 함께 뭔가 네. 색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민주였던 우리 네이버 네.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딱 계좌를 열어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올해 8월에 15만 원, 52주 신저가 이후에 이제 9월부터 꾸준하게 좀 오르다가 이제 드디어 2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좀 얼마 전까지 사실 어두운 전망만 가득했었는데 네. 정말 주식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희망회로 좀 돌려도 되는 건지 일단 왜 이렇게까지 잘 올라왔는지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급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주력이었던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거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반도체 오르면 2차 전지 빠지고 네. 2차 전지 오르면 반도체 빠지고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갈 수 네. 없는 거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큰 임팩트가 왔잖아요. 네. 트럼프 네. 2.0. 예.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출주는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지금 수출 쪽이 이제 불안하니까 네. 그나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이 피신할 때가 미디어 쪽하고 엔터,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시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셀즈포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목받다 보니 약간 프록시로 보면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네이버가 좀 이제 주목받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실 그날 주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익이 좋아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질이 좋아진 거냐 이게 조금 의문이 가긴 해요.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이 올랐지만 네네. 잘 뜯어보면은 네. 좀 별로였다. 뭐 별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인데 네. 매출 성장률은 10%인데 이제 영업 이익 성장은 30% 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냐? 네, 비용 절감입니다.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 어쨌든 이제 회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 보면 이런 이제 IT 산업들은 다 AI가 대체를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긴 하지만요. 뭐 그런 쪽에서 좋아졌다. 네. 생산성이 좋아졌다. 네. 네. 일단 수급일 요인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외국인들의 네이버 사랑 참 대단합니다. 음. 지난달에 하루를 빼고 계속해서 매수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하루 빼고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맞는 수급 포지션인 건지 앞으로 좀 네이버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들이 썩은 물량은 이제 네. 내놔야 되니까 네. 그쵸? 정말 하루 속이 빨리- 썩었을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거의 뭐 그동안 속이 썩었으니까 이제 좀 네. 올랐으니까 팔자 이런 마음일 수밖에 네네. 없고요. 네. 그런 것들 또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쨌든 지금 수출주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네이버 같은 회사들 특히나 이제 그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좋은 회사들 네. 쪽으로 좀 약간 피신하려는 그런 수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실적만 보면은 사실 2021년부터 쭉 상승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주가도 지금 많이 상승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참 얼른 네이버가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음. 다시 40만 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그 우리 생성형 AI 쪽에서 LLM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유일의 기업이었거든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는 네, 맞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LLM인데 우리 뭐 LLM 그러면 오픈 AI의 뭐 GPT-4, 뭐 옴니 같은 거, 네.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뭐 엔스로피,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하고 그래도 한번 경쟁해 볼 만하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었고요. 근데 너무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을 하려면 네. 결국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잖아요. 그럼 컴퓨팅 파워를 높이려면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에다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SK 그룹의 AI 서밋 행사에서 네. SK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호퍼 있잖아요. 그 호퍼 이상급 칩을 다 끌어모아도 2,000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00장은 좀 약간 오바긴 했고 네. 다 끌어모아도 1만 장이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금력. 음. 네, 자금력이고 돈 있어도 엔비디아 가속기를 지금 못 사죠. 못 땡기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LLM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미니멈 필요한 이제 AI 클러스터가 엔비디아 호퍼 기준으로 10만 장이 있어야 돼요. 아, 택도 없네요. 택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좀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오픈 AI하고 좀 비슷하다, 챗GPT하고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그때는 첫 번째 버전은 오픈 AI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고요. 하이퍼클로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오. 하이퍼클로버 X가 2,0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빅테크들은 네. 계속 투자를 해서 네. 구글 제미나이나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왜 하이퍼클로버는 그대로인 걸까요? 이거를 사려면 이제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돼요. 아.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 칩을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몰랐던. 군비 경쟁을 할 줄을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잘하겠거니라고 이제 했는데, 일단 이제 네이버가 혼자 하기는 이제 굉장히 힘이 붙이는 상황이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컴퓨팅 파워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잖아요. 네. 빅데이터는 전 세계 보면 플랫폼은 대부분 미국 빅테크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 빅테크 쪽으로 가 있을 건데, 네. 특이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플랫폼이 자국 기반으로 하거든요. 중국은 바이두나 텐센트, 알리바바, 네네. 틱톡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방화벽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구글 쫓아내고 페이스북 쫓아내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아주.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돼 있고 네. 일본에서도 1등이고 라인이랑 네, 라인이랑 카카오 이런 네네. 것들이, 그리고 대만에도 1등이고 동남아에서도 1등이고 남미 같은 데서도 2등이에요. 라인이요? 네. 근데 우리 손 마사요시 선생님한테 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네, 하여튼 뭐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불확실해진 거고. 네네. 그래서 뭐 좀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겁니다. 네. 아, 네. 맞아요. 그래도 네이버 우리가 리스크를 얘기는 했지만 네. 약간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게 구글 크롬 매각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네이버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기대감이 있긴 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사 이익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여기서 마켓시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제가 좀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검색 전반 시장이 생성형 AI 쪽, 그러니까 AI 검색 쪽으로 많이 그쵸. 빨려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쪽을 지금 빨리 하는 게 맞지. 뭐 크롬의 반사이익 때문에 마켓시어가 늘어난다.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또 다른 국민주 카카오입니다. 네. 물론 카카오가 네이버 주가에 비해서 막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 어느 쪽의 성장성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네이버를 제가 보기에는 성장 주식으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약간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피차로서 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면 오히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률만 봤을 때는요? 카카오도 좀 성장성이 괜찮나요? 지금 뭐 녹록지 않잖아요. 네, 국내 플랫폼들이 네. 다 뭐 지금 AI 쇼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녹록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간만에 네이버 하는데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듣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뭐 하이퍼클로버 이런 쪽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퍼클로바는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커머스, 콘텐츠, 핏테크 이런 쪽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그래도 AI 쪽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미래 먹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한테 그쵸,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거죠. 네이버한테 기대하는 건 그거였죠. 네. 파운데이션 AI 모델. 네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AI 모델의 API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카카오도 해도 되고요. 국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그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거 가져와서 API 가져와서 개발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그걸 거예요?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한국어 기반의 LLM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영어권 LLM을 가지고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전혀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서버린 AI 같은 경우도 원래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중동이나 뭐 이런 쪽에도 뭔가 네. 좀 같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네. 요즘에는 뭐 서버린 AI는 오라클이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 네. 그래서 네이버가 국내에서 좀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Q의 모바일 버전을 보여주겠다. 네. 뭐 AI 검색 기능들도 여러 가지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네.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지금 한정된 컴퓨팅 자원 가지고 네. 이거를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좀 이제 걱정되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금과 인력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이 AI 사업으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제 뭐 수익화는 네. 고사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군비 경쟁에서 이탈된 모양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도 그때 순다르 피차이 CEO가 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분기당 120억 달러씩 AI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네. 뭐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그랬더니 그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네. 우리가 재무적으로 파산할지언정 절대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지 마라. 라고 오너가 힘을 실어줬죠. 잘 했네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타임 스케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가 잘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제가 보기엔 네이버 혼자는 못해요. 네. 그래서 팀 코리아를 꾸려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 우리 그 초고속 인터넷망 깔 때 네. 90년대 인터넷 혁명 때 그리고 모바일 혁명 때도 정보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통신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정통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이제 정보통신이 네. 그렇게 이제 아. 우리 국가가 육성한 정도가 아니고 잘 네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진짜 AI 혁신부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뭔가 팀 코리아를 꾸려서 그때처럼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서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AI가 일단 중요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도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잖아요. 네이버 이제 B2B 사업, 유료 클라우드 쪽에서 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일단 실적은 잘 내고 있으니까 그쪽도 괜찮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요.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네.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단일 프로젝트로 발표한 게 1,500억 달러예요. 물론 이제 향후 10년 동안이긴 한데 그리고 2등 업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네. 그게 향후 6, 7년 동안 1,000억 달러. 아,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이제 혼자 투자할 네. 수 있는 게 규모가 한계가 네.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가 1등이에요. 네이버가 1등이고 KT가 뭐 한 2등 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게 빅테크 포함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압도적인 1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등, 네, 네이버가 3등. 네이버는 어느 정도예요? 투자 규모가? 투자 규모가 해봐야 몇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네. 또 막 반대하고 지역에서 네, 이런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혀 뭐 이거 손 놓고 있어요. 인프라 관련해서? 네. 전선을 끌어야 되죠. 전력망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머리 위로 송전망 지나가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정부에서도 이거를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네.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금융기관이나. 왜냐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 업체들한테 뭔가 하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를 좀 쓰는데 그래도 적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기 힘들어요. 네. 그 우려사항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네이버가 뭐 사업 가능성 그리고 뭐 리스크에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9년 사이에 이제 검색 점유율도 많이 빠졌고 네. 그 네이버 자체 웹브라우저 웨일도 이제 글로벌 진출이 내년으로 좀 미뤄졌고 아무래도 뭐 규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라인의 실적 부진도 약간은 리스크인 것 같은데 네이버한테 있는 그 성장 요소 그리고 리스크를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좀 더 우세할지 리스크와 성장 가능성 사실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 좋은 부분들은 이미 다 프라이싱 하고 있고요. 네, 프라이싱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내년에 한 매출이 한 11조 5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정도 보고 네. 있어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지금 따져보면 16배 수준이에요. 이게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네. 밸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다 반영하고도 밸류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 이동이 있으면서 이제 주가는 긍정적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쇼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기반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매출 효율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메타죠, 메타. 네, 메타가 이런 쪽에 굉장히 그 AI 가지고 광고 타겟팅 광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나름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네이버는 뭔가 주가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치고 나가려면 AI 쪽에서 뭐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사실 근데 네이버가 저밸류라는 거는 계속해서 네. 있었던 새삼스러운 이야기긴 이야기는 한데.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저밸류인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실적은 턴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좀 반등의 트리거는 된 거라고 볼 수. 뭐 사실 그 동안에도 계속 AI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커머스 쪽에서는 이제 쿠팡이 너무 잘하죠. 네. 최근에 이제 팀F였나요? 이제 거기 좀 위험해지면서 사실 반사이익을 쿠팡이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광고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쪽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네. 사실 뭐 경쟁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가 어쨌든 뭐 예전만 못하지만 네. 계속해서 현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또 정부가 갑자기 뭐 팀 코리아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거는 뭐 전혀 근거는 없는 거고요. 그래 희망사항이지만.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그래도 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힘들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건 이제 정말 내피셜. 네.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해야 되는데 이것도 AI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필요해지고 그러면 지금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차 칩을 반도체 설계 전설인 이제 짐 켈러가 설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뭔가 또 팀 코리아를 만든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 물론 지금 뭐 삼성하고 네이버가 마하 개발하다가 서로 사이 안 좋아지면서 파토 났지만 그래도 다시 또 뭐 정부가 같이 좀 해가지고 해봐. 예전에 우리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좀 그런 거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부가 좀 나서줘야겠네요. 네, 좀 필요합니다. 힘이 네. 필요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쿠팡보다 네이버가 한참 시총이 낮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35로 올리긴 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가 4분기 실적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지 이 주가 흐름이 단순한 좀 반짝 상승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을지까지요. 네, 일단 저는 뭐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네. 취임하고 나서는 취임하고 나서는 또 모르죠. 갑자기 또 뭐 분위기라는 게 큰 변수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 그리고 감세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돼서 나올 거니까 네. 시장 색깔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뭐 일단 12월하고 1월 중순까지는 네이버가 좀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꺾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종목들 지금 네. 이제 괜찮은 투자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아까도 미국 관련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국내랑 미국의 AI 종목들 지금 좀 봐도 괜찮은 기업 있을까요? 미국은 AI 걱정 없어요. 지금 봐도 돼요? 네, 지금도 걱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AI 내에서 순환매가 도등은 맞는데요. 네. 뭐 엔비디아나 뭐 TSMC나 뭐 이런 회사들 제가 보기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AI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쪽도 분위기 좋고 전력 인프라도 최근에 뭐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확실한 펀더멘털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그
커머디티 쪽에서 이제 가격 폭락, DDR4에서 폭락, 그리고 이제 미국 제재가 자꾸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악재를 이제 뭐 어느 정도 녹여내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강한 반등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네이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반등해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좀 수급적인 네.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네이버의 행보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은 저희 다음 주에도 좀 더욱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